2023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늘어났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한 대당 1년에 평균 2번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오토바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오토바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2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1년 이상 지난 경우 말소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아예 미등록 오토바이가 된다는 건데요. 이런 오토바이들은 이제 운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두 번째, 고상버스가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한 칸, 두 칸 올라가 타던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는 내년부터 버스 교체 시에는 무조건 저상버스가 도입된다고 해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다만 도로 구조나 시설 등 상황을 고려해 저상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곳에 고상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인데요. 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앞으로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되는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죠.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먹어도 되나? 아니면 괜히 찜찜해서 버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량의 가치는 1년에 20조 원이 넘는 데다 그 양은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좀 더 명확한 섭취 기간을 알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체크무늬 교복이 모두 사라집니다. 2019년 버버리가 국내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전처럼 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 협의에 성공했고, 문제가 된 건 국내 270여 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인데요. 교복 치마 원단이 아예 체크 무늬인 것부터 교복 소매랑 옷깃에만 체크 무늬를 사용한 것까지도 전부 지적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만 입고 있던 학생들은 교복을 다시 새로 사야 하는 건가 싶지만, 다행히 재학생까지는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고 신입생부터는 새로 디자인이 된 교복을 입으면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한국의 만 나이 도입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세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죠. 0으로 시작해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먹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 일명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까지.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애가 바뀌면 한 살을 또 먹는 세는 나이는 외국과의 다른 기준으로 혼란을 주거나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만들었죠. 따라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의 행정적 사회적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2023년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